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시장이 끝났습니다. 시장 정리하고 이 조정기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장 진짜 대단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 시장이 다시 맥없이 거의 이제 2% 가까이 3대 지수가 그렇게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시장도 굉장히 어제 반등한 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도 또 큰 폭의 하락을 좀 어떻게나 했는데, 역시 그 개인 투자가들의 힘이 대단했어요. 양 시장에서 1조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플러스로 뭐 보합이지만, 그래서 코스닥은 강보합, 코스피는 보합 수준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특이한 건, 뭐 외국인들은 뭐 늘 하던 대로 좀 팔았는데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기관이 거의 5,600억 가량 순매도를 양시장에 했는데, 글쎄요, 기관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특히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주식 안 많아요. 주요 종목. 근데 이제 뭐 내친 김에 수익 나는 거 다 팔아버리자. 그리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뭐 굳히기로 간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좀 뭐 제가 꼭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요새 기권하는 거 보면 되게 탐탁지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러분 뭐 아셨던 대로 제가 어제 이제 끝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핑계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미국 시장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갖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시장이 다시 또 빠질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근데 이런 예측은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역시 그랬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됐고, 또 추가 부양 그 안을 냈는데 그게 이제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 3억 달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그냥 진짜 이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해서는 꽃놀이패예요. 민주당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자는 거 아닙니까? 많이 주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몇천억 달러 정도 해봤자 이거 엄발에 오줌 누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세게 하자. 이게 이제 민주당 얘기니까 선거에는 전략상 좋죠. 선거는 뭐 어찌 됐건 간에 뭐 나중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국민들은 많이 주는 쪽이 좋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정치적인 그런 거하고 금요일 이게 지금 맞물려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앞으로 나눌 대화에서도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건데, 대선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을 좀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이 또 뭐 참다 미국에다가 그 원료의약품 있잖아요. 우리가 API라고 불리는 그거 수출 금지하겠다. 미국도 그걸 검토하겠다. 이래서 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라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그런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떠나갖고 서로 뭐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겁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실제로 일어나면 미국도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들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2.8% 빠졌고 애플도 3% 이상 빠졌고 뭐 그랬는데, 재미난 게 이제 테슬라는 플러스가 나왔어요. 1.38%. 근데 장중에는 더 높이 올랐었다가 이게 밀리면서 끝난 거니까 그렇게 모양상은 썩 좋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러는데 직접 이제 직구하시는 분들하고도 상당히 이게 연관된 건데, 이게 세계적인 숏셀러라고 있어요. 주로 이제 그 때려서 먹는
그러니까 장을 나쁘게 보고 하는 그런 데인데 이게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라고 있어요. 거기서 니콜라는 사기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얘기가 나오면서 니콜라는 11% 빠졌고 지난번에 이제 니콜라랑 얼라이언스 했던 GM은 5.6% 빠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힌덴버그 여러분 아시죠? 이게 그 독일에서 2차 대전 전에 만들었던 그 비행선 아니에요? 비행선, 크루즈 비행선. 그 안에 크루즈선처럼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있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런 건데 그게 1937년에 뉴저지 쪽에 거의 다 와갖고 거기서 공중 폭발을 하죠. 그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뻥이죠, 뻥, 뻥. 그 회사 이름도 마침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저께 우리는 센트리온 갖고 JP 모건 보고서 갖고 한번 되게 힘들었고 그 힘든 게 이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숏셀러들의 입장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얘기해서 아니다 뭐 이러는데 이런 거 같아요. 특히 이제 바이오나 그 빅테크 첨단이나 이런 데에는 그 기업들을 평가할 때 그 잣대를 무슨 제조업 기반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그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조업 기준으로 봐서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기업 탐방을 나가면 선배들이 공장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왜 공장에 가지 말라 그러냐면 저희들은 이제 공장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냥 회사 가서 맨날 자료를 놓고선 뭘 하니까 한번 기업 탐방을 나가서 진짜 허다못해 냄비 공장을 가도 그 공장 어마어마한 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규모나 뭐 이런 거에. 그래갖고 거기서 조금 그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가능하면 공장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때 많이 했어요. 그때는 뭐 이제 제조업이 많을 때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착시 현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 있는 기업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주식시장의 영원한 숙제 같아요. 이제 오늘 우리 시장 끝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느끼셨지만 우리 시장이 슬슬 이제 우리 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여러분 일단 지수상으로 안심은 좀 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큰 폭으로 빠졌으니까 우리도 또 큰 폭으로 빠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우리는 뭐 아침에 좀 힘들었지만 바로 극복하면서 어쨌든 이 극복해내면서 장을 끝냈다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렇게 우리 증시가 달라지고 있는 거는 첫째,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미국하고 달랐다 이런 거예요. 미국하고 달랐다. 제가 그 표현 하니까 이제 그 표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미국 주식들 중에서 빅테크 주식 중에서 시장을 끌고 왔던 것 중에서 물론 이제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는 아니지만 뭐 테슬라라든지 뭐 니콜라라든지 뭐 몇 개의 것들은 진짜 망나니 같이 올랐잖아요. 그냥 뭐 아니 주식이 저렇게 오를 수가 있는 건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버슈팅한 거에 대한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는 뭐 빅텍, 언텍 그래서 했지만 사실 그렇게 날아간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보세요. 자 바이오 쪽하고 그 다음에 BB 할 때 이제 배터리 근데 배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조금 촉진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 신재생이나 새로운 에너지, 그린 에너지로 가는 쪽의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무슨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테마성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택의 대표적인 네이버나 카카오는 무슨 굳이 언택이어서 네이버 카카오가 더 뭐 이렇게 되고 그런 거가 사실 없어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뭐냐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다른 산업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잡아먹을 수가 있다, 심지어는 금융까지도.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 몇십 년 전으로 말하면 이게 재벌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IPO 하면서 아셨겠지만 그 카카오 안에도 계열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요소에서 어떤 그 분야를 이렇게 장악을 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우리가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미친 듯이 오른 주식도 사실 그렇게 없어요. 아니, LG화학이 배터리로 세계 최고의 점유율,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오버슈팅을 했냐 이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오버슈팅했다가 또 조정받고 오버슈팅했다 조정받고 이러는 거죠. 주식시장이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리즈너블한 속도로 이렇게 주가가 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비싼 놈이 먼저 가죠. 그랬다가 좀 쉬고 그랬다 또 가고 이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얘기를 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전략을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주말에 여러분한테 좀 숙제를 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숙제 얘기하고, 요런 거는 여러분이 투자를 잘 하시려면 좀 공부를 하시라.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한 것 중에서 이제 답변을 좀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대림산업 문제입니다. 그건 어저께 제가 이제 그 댓글에 고정으로 맨 위에 박아놨죠. 오늘 말씀드린다고. 대림산업도 LG화학처럼 이 분사액이에요. 대림산업도 여러분 아시지만 그 건설 부문하고 석유화학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대림산업 이러면 건설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사액이가 나온 거는 상당히 여기도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분사 얘기를 딱 밝혔는데 LG화학은 물적 분할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섞어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대림산업이 이제 없어지고 DL이라는 회사가 생기는데 이게 지주회사예요. DL과 DNENC 엔지니어링 앤드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건설은 일로 가겠죠. ENC로, DNENC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DL 지주회사가 100% 지배하는 DL 케미칼을 만들겠다. 여기서는 물적 분할. 그래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같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뭐 44대 56으로 나눠준다. 뭐 기존 주주한테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DL이 대림산업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건 인적 분할인데 인적 분할을 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DL 같은 게 유상증자해서 주식 수합을 하든지 뭔 짓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석유화학 쪽을 지금 이 시점에서 케미칼이라는 회사로 손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별도의 IPO를 해서 요즘 유동성 좋을 때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걸 가지고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의 사업을 앞으로 영위해 나갔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죠. 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제일 문제는 기존 주주에 대한 환원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면은 한 6% 가까이 빠졌어요. 대림산업이. 근데 주로 기관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기관이 많이 때려투고요. 그래서 하여튼 대림산업은 그런 속사정이 있는데 우리가 LG화학도 그렇고 대림도 그렇고 이게 확정된 거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니까 좀 구체적인 다른 뭐 기존 주주의
그 어떤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들 이런 게 좀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안 그러면 그냥 주가 폭락하는 거죠. 누가 그걸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거를 문의하셨어요. 왜 10월까지 조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 분 있어요. 아니, 저는 길면 10월까지 우리가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조정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5개월 동안 굉장히 상승만 있는 시장이었잖아요. 뭐 중간에 쉬었다 갔지만 이거는 뭐 진짜 글자 그대로 숨 고르기지 이건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조정 단계에 들어왔다. 9월 들면서 그런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거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제 어떤 분이 트리거제가 그러니까 트리거가 뭡니까? 트리거가 뭡니까? 트리거 방아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냥개피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동성이 풍부해서 돈은 많다 이거예요. 불쏘시개는 많아. 그런데 불쏘시개만 갖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엔 3월 말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빠르게 귀소 본능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거기다가 또 미래 성장 뭐 이런 거 막 덧붙이면서 기술 성장주들이 앞장서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뗄감은 많은데 트리거가 없으니까 성냥불을 거대야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죠. 근데 이제 모멘텀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여태까지 그냥 잘 왔어. 그래서 제가 제일 나쁜 조정이 뭐냐? 그냥 이유 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예요? 그냥 이유 없이 빠져요. 핑계는 뭐 이것저것 되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냥 이유 없이 빠지고 이유 없이 반등해요. 이거가 이제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더군다나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대선이라는 게 우리나라랑 관계없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재선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책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이 확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불확실성. 주식시장에서 제일 나쁜 거잖아요. 이 불확실성.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선도해서 기술성장주가 끌어왔다가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이 10월 중순부터 나오는데 벌써 삼성전자 뭐 얘기는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뭐 이제 예측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 기술 성장주가 실적도 좋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시 갈 수 있는 동력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멘텀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3일 대선 미국 대선이지만 우리가 9월 들면서부터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10월 중순을 벗어나면서부터는 그런 실적 우선으로 압축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0월 중순 뭐 이건 그냥 점쟁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10월까지는 좀 고생 좀 같이 하시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중에서 적정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적정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제가 이제 제 40여 년 동안 증권시장에 있다가 잠깐 캐나다에 좀 가 있었어요. 토론토에. 오늘이 9.11 테러가 오늘인가요? 그걸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뉴스를 봤는데 그러다 돌아오니까 갑자기 이상한 풍조가 주시장에 생겼어요. 뭐 이거는 뭐 목표가 얼마, 뭐 포션 몇 프로, 뭐 손절가 얼마, 뭐 이런 거를 막 찝어주는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주식이 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적정 가격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매매가 된다는 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서 매매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참여자들의 컨센서스, 공감대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 참여자들의 공감대에 영향을 주는 거는 도대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가까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는 애널리스트들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이 자꾸 리포트를 쓰잖아요. 뭐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 이마트 많이 올렸죠? 그런 유통 사업이 달라졌다. 이게 팬데믹 때문에 장사 못할 줄 알았더니 뭐 못해서 뭐 롯데 같은 데는 접은 근데 지점도 많고 그런데 이마트는 이제 생각보다 좋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찝어내는 거를 누가 하냐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여러 각도에서 시장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미국에서도 어저께 20% 이상 급상승한 그 유통 주식이 하나 있어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주식인데 아마 그런 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있으면서 시장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뭐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의 적정 가격을 만드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만 시장의 적정 가격이라는 건 없다. 그 다음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미국 걱정하시는데 그건 저도 몰라요. 18일인데 그러니까 그냥 조심만 하자는 얘기죠. 어떤 일이 왜냐하면 그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네. 그 다음에 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스스로 하는 거죠. 이번 같이 근데 조정에서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무슨 시장 외적인 악재가 오든지 아니면 호재가 오든지 하면 이거는 반등하거나 하락하거나 하고 바로 복구가 돼요. 왜냐하면 이 원인이 되는 이유만 해소되면.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지금처럼 그냥 시장이 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풀에 주저앉는 게 사실은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조정이 길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조정은 주식시장이 가면서 필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웃기는 얘기지만 왜 서부 영화 보면 인디언들이 막 말 타고 달리다가 어떤 언덕에 서서 한참 서 있어요. 그래서 두리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막 달려서 가는 거 그런 장면 많이 보셨죠? 그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말도 쉬고 자기도 쉬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인디언들은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기다린다. 그게 뭐냐면 말을 너무 빨리 달리면요. 영혼이 못 쫓아온대요. 그래서 가다가 서서 그 영혼을 담아갖고 가야 된다. 주식시장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은 그런 겁니다. 너무 달리니까 육체하고 영혼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오버슈팅 했다는, 블로업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힘들죠. 근데 그거를 이겨나가야지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은 해드렸고, 자, 이제 주식시장. 여러분 주식을 살 때, 여러분은 뭘 사세요? 여러분이 주식을 사신다는 이야기는 주식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꿈, 플러스 위험.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살 땐 꿈만 사는 게 아니라 위험도 동시에 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꿈과 위험이 동체예요. 같은 겁니다. 그게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뭐 꿈만 사고 위험은 버리고 꿈을 사면 위험이 딸려오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기조를 갈 때는 사실 관리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월 말 4월 초에 사서 지금까지 올라온 분들 조금 흔들려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계속 간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위험이 따라왔는데 그걸 인식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조정기가 오니까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주식을 살 때
꿈과 동시에 위험을 같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보따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정이 오니까 그 위험이 자꾸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맨날 좋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겪어야 된다. 그래서 10월까지, 제가 보기에 10월까지 이게 좀 길게 가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으니,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서 조심을 하자. 그 대응 전략이 뭐냐? 되게 간단하잖아요. 지금까지 주라고 그래서 BBIG 뭐 어쩌고 그래서 걔네들이 쫙 끌고 왔어요. 근데 앞으로 조정이 있어. 그러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냈다 팔아야죠.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장이 다시 터닝할 때 그때 딱 산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론이고 이론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처럼 시장에서 인생을 보낸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가 않아요. 왜? 그 정확한 시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 사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일 모레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을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메인은 묶어놓고 60 나머지만 가지고 근데 이 메인도 늦게 와서 아직 못 만든 분들은 그냥 나머지 같이 지금은 할 수밖에 없다. 메인에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도 떨어지는 날마다 사라. 이게 평균 가격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어제보다 낙폭이 깊게 푹푹 나오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이 이제 여러분 요새 며칠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것도 분할해서 자기가 분할할 수 있는 한 많게 제가 하루에 한 주를 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모으면 이게 어느 날 탁 하고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계속 하락해서 반등. 근데 반등했는데 요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5%만 남으면 뭐 오나미 뭐는 잘 호칭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5%만 남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조정기에서 그렇게 해서 튀어 올라오면 매도는 한 칼에 매수는 떨어질 때마다 점진적으로 이거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대상은 BBIG 이외에도 제가 현대차나 SKT나 또 뭐 5G 관련이나 또 앞으로 그 IPO를 앞두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래야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벗어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듣도 보지도 못하던 게 안 올랐다는 이유로 그거를 샀다가 거기서 물리면 못 빠져나온다.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정리됐고 하는 방법이 정리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럼 단타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단타 장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문제는 조정기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썸네일 제목도 팔까? 더 살까? 아니 팔고 더 사고 그러시라니까요. 주시장 그러는 거잖아요. 팔시기도 하고 더 사기도 하고 파는 거 뭐 딱 올라와서 5% 이상 남았다. 팔어. 네. 더 사는 거 쫓아가면서 떨어지는 날은 오르는 날은 팔아요. 팔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오면 그냥 팔아버리고 떨어지는 날은 분할해서 사고. 그러니까 조정기는 그렇게 보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인사드리고 끝난 말미에 다시 한번 주요한 밸류 체인이나 이슈 관련 그런 회사들의 목록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숙제가 뭐냐면 이번 주말에 그 회사들 자료를 좀 보세요. 뭐 최소한도 뭐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익은 나는지 얘는 뭘 하는 건지 그거 한번 쭉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자꾸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금요일 장 끝났는데 여러분이 걱정하신다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예,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시장 보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